안녕하세요. 솔코 기술지원팀 김진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솔리드웍스 2020 What's New에 대해서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20은 간소화된 워크플로우와 개선된 성능으로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들로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면의 신기능, 어셈블리의 신기능, 파트의 신기능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의 신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2020에선 도면화 모드를 지원하게 되어 큰 도면을 빠르게 열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큰 파일을 열어 편집할 때 모델을 로드하는 속도가 오래 걸려 도면 자체의 편집 속도가 느려졌었는데 솔리드웍스 2020에서 도면화 모드로 도면을 열게 되면 모델을 로드하지 않고 도면 자체만 로드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됐던 주석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도면을 저장할 때도 모델을 로드하지 않고 도면 자체만 저장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 시트 배율 변경을 하실 때 기존엔 리스트에 없는 도면 배율을 지정하시려면 시트 속성에 들어가서 원하는 시트 크기를 입력해 주시고 변환을 했었는데요. 솔리드웍스 2020에선 사용자 정의 버튼이 생겨서 굳이 시트 속성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도면 배율을 직접 입력하여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솔리드웍스 유저분들이 요청하셨고 또 기다리셨던 기능인데요. 치수 연결 기능이 2020 버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치수를 넣기 위해서 작업하던 방식은 원하는 선 2개 선택하고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다시 또 선 2개 선택하고 배치하는 작업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인 치수를 이용하면 원하는 치수들, 선만 클릭하면 바로 치수들이 이어서 작성되게 개선됐습니다. 보조 위치도는 어셈블리에서 지원하던 기능이었는데요. 어셈블리에서 구동하는 부품의 이동 위치를 점선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0에선 이 보조 위치도가 파트 도면에서도 지원합니다. 파트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 경우 다른 설정이 모습을 한 도면에 겹쳐서 점선으로 표시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다른 치수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내해드린 내용을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화 모드입니다. 대형 어셈블리를 이용하여 작성한 도면을 선택해 보시면 모드에 도면화 모드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도면화 모드를 통해서 파일을 열게 되면 대형 어셈블리를 직접 로드하지 않고 도면 파일만 로드하기 때문에 빠르게 도면을 열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주석을 삭제하거나 새롭게 주석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시거나 기존에 있던 도면 뷰를
잘라내서 새로운 시트에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 주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끌어서 배치하실 수 있고 주석의 내용 또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경우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간략해지 않고 저장 버튼이 있어 굳이 파일을 로드하지 않고 빠르게 해당 도면의 변동 사항을 저장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인 치수입니다. 체인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 상세도를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상세도를 그리고 체인 치수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다음엔 이어서 선 클릭만 해주면 바로 다음 치수들이 뽑혀 나옵니다. 전체 치수를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치수를 제거했을 때 나머지 치수들이 붙어서 다시 연결되는 치수로 표시가 되고 기초 치수로 변환하거나 다시 체인으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도면의 배율을 바꿔볼 건데요. 기존에는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배율을 제외하고는 시트 속성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 버전에선 사용자 정의 버튼이 생겨서 바로 원하는 배율을 입력해 줄 수 있고 입력한 배율은 사용자 정의 배율로 해서 리스트에 작성됩니다. 다음으로 보조 위치도입니다. 보조 위치도를 이용하여 원하는 도면 뷰를 선택하고 기존 설정인 설정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으로 다른 설정의 형상이 한 도면 뷰에 겹쳐서 표시가 됩니다. 그 형상의 치수를 직접 측정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기타 다른 작업들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셈블리의 신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빌로프 게시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탑 어셈블리에서 다른 부품을 참조로 하기 위해서 큰 어셈블리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생성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칫 잘못하다간 참조가 꼬여버려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하위 어셈블리의 위치 참조를 하기 위해 같은 파일을 여러 번 붙여서 작업하는 등 작업의 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빌로프 게시자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상위 어셈블리에서 참조로 해야 될 부품을 선택하고 그 부품을 서브 어셈블리의 엔빌로프로 게시하게 됩니다. 현재 선택한 부품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어셈블리 안에 엔빌로프로 게시합니다. 엔빌로프로 게시한 후 서브 어셈블리를 열어보면 그 서브 어셈블리 안에 원하는 파트가 이와 같이 엔빌로프 게시자 형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서브 어셈블리 안에서 원하는 참조 부품의 형상을 선택하고 서브 어셈블리와 함께 메이트를 해줌으로써 정확한 위치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상위 어셈블리로 올라가 보면 보다 간편하게 위치 참조를 하여 새로 어셈블리를 메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입니다.
기존의 2019 버전까지는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의 일치, 평행 또는 거리값 또는 프로파일 중심의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0에선 보다 다양한 메이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도 한도, 거리 한도, 홈 메이트, 너비 메이트, 그리고 메이트 맞춤 뒤집기 버튼을 제공하여 한번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 메이트 주고 다시 편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적게 만들어줍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와셔와 홈을 선택하여 바로 홈 메이트를 줄 수 있고 홈 메이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도 바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빠른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 메이트 하는 경우 방향이 뒤집어지면 일단 메이트 넣고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가서 방향을 바꿔줬는데 2020 버전부터는 빠르게 메이트 넣음과 동시에 방향을 바꿔줘서 다시 방향 바꾸러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수고가 덜해졌습니다. 또한 너비메이트도 너비메이트 안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어서 또 수정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덜했고요. 너비메이트는 이렇게 우측 클릭하면 메이트 맞춤 뒤집기 버튼을 생성해 놓아서 빠르게 명령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에 각도 한도 메이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메이트 아이콘 눌러서 고급 메이트를 누르고 각도 값을 지정해 줬다면 솔리드웍스 2020에선 빠른 도구 모음에서 바로 각도 한도 메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 부품입니다. 어셈블리에서 조립시킨 파트를 구동시켜 봤을 때 2019 버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파트가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0에선 메이트하고 구동을 시켜보면 원하는 형상대로 파트 파일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 부품 기능을 이용해서 힌지를 이용하거나 이런 자바라를 이용하거나 스프링, 주름관 등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마지막으로 패턴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부품 패턴을 이용할 때 기존에는 옵션이 조금 적어서 원하는 위치에 바로 잘 배치가 되지 않아 좀 사용하기가 까다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0에선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여 원하는 위치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원형 패턴을 할 때도 몇 개의 부품은 그 원형 패턴 각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패턴을 2번 이용하든지 하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솔리드웍스 2020에선 수정된 인스턴스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품 몇 개는 다른 각도를 유지하면서 패턴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대칭 복사할 때도 복사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을 수 있고 그 형상대로 대칭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대칭 모양을 확인했었는데 2020 버전부터는 이게 UI 아이콘으로 바뀌어서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모양으로 회전시키면서 대칭을 할 것인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에 대한 신기능도 라이브 데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동 파트입니다. 기존 파일들은 이렇게 파일을 움직였을 때 파트 파일은 움직이지 않고 그 형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0의 신기능인 유동 파트로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어셈블리에서 부품의 이동이 있었을 때 파트의 형상도 그 이동에 따라서 함께 시시각각 업데이트 됨으로써 어떤 형상으로 모양이 나올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름광 같은 거 모델링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이 신기능을 잘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칭입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서 패턴 이용 부품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이 볼트를 이 구멍들에 패턴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시드 부품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자꾸 부품들이 배치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0부터는 시드 위치 선택이라는 옵션이 생겨서 이 위치들 중 내가 시드로 삼고자 하는 위치를 직접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정확한 위치에 원하는 부품들을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렬 방법도 구멍의 정렬 또는 시드의 정렬 버튼이 생겨 원하는 형상대로 패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형 패턴입니다. 원형 패턴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하는 도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형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형상의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8개를 패턴을 할 건데 이 두 구멍의 값은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확인을 누르면 간섭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인스턴스라는 기능을 통해 값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구멍들에도 정확한 위치값을 설정해 주어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원형 패턴을 이용하여 패턴을 완성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칭 복사입니다. 파일을 대칭 복사할 때도 다음 버튼을 눌러서 확인했던 것과 달리 솔리드웍스 2020 버전부터는 아이콘으로 어떤 형상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칭 복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요. 지금 경계상자 중심으로 대칭을 하게 되면 대칭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량 중심 또는 부품 원점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칭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에 대한 신기능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조금 개선됐는데요. 커맨드 매니저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각 기능당 사용하는 방법과 어떤
기능인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처를 폴더로 묶을 때에도 여러 가지 피처들을 한 번에 선택해서 끌어놓을 수가 있어 간편하게 폴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질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빠르게 필요한 재질을 검색하고 적용시켜 일상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누락된 필렛 참조 복구입니다. 설계 변경 작업을 하시면서 다들 한 번 이상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설계 변경을 하고 났더니 못닥이나 필렛, 피처에는 항상 오류가 발생해 있습니다.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빠진 모서리 선이라고 하여 모서리 선이 누락됐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기존에는 이 누락된 것을 다 지우고 새로운 모서리들을 선택해주면서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요. 솔리드웍스 2020에선 누락된 참조 복구 기능이 추가되어 누락된 참조들을 한 번에 복구시켜주고 누락된 모든 참조 지우기 기능을 추가하여 또 누락된 참조들을 한 번에 지우고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 시스템입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 신기능으로 구조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구조 시스템에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켰는데요. 기존 멤버의 조건들을 추가하여 점이나 선, 면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본 멤버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보조 멤버를 추가할 때도 보조 멤버 생성할 때 멤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생성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패턴을 진행하거나 대칭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간단한 형상을 만들어 놓은 뒤 패턴이나 대칭 복사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데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품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품은 스케치를 한 번에 그려놨고 그냥 보스 돌출 한 번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스 피처와 컷 피처로 나누려고 합니다. 보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컷을 한 형상으로 변경을 해줬고 피처만 하나 더 추가됐지 결과 형상은 동일한 형상입니다. 하지만 롤백바를 끝으로 내렸을 때 필렛 1번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모서리 선들이 똑같이 있는데 다 다른 모서리라고 인식을 하여 참조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때 오른쪽 버튼을 간단하게 누르고 모든 참조 복구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누락됐던 참조들이 한 번에 복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작은 모서리 선들을 하나씩 선택해줬던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편리해진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시스템입니다. 구조 시스템 탭에서 구조 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여 구조 시스템 모드로 진입을 하고 기본 멤버를 생성할 때 기본 멤버 유형에 선, 면, 그리고 점 등이 추가됐습니다. 점 유형으로 선택하고 나면 점과 점을 이어주는 멤버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두 개의 점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주는 구조형 멤버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참조 평면까지 점에서부터 멤버를 생성하는데 방향을 지정해 주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구조형 멤버를 생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 멤버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또한 보조 멤버를 추가할 때도 보조 멤버 유형이 지지면 멤버와 점 사이의 멤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지할 멤버 두 개를 선택하고 평면들을 이용하여 보조 멤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 구조물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배치를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고 다음 보조 멤버를 추가할 때도 이번에는 점 사이의 멤버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멤버와 이 멤버 사이를 연결할 건데 이 분홍색 점과 보라색 점 사이의 값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값을 생성해 주고 보면 분홍색 점에서부터 보라색 점까지 있는 보조 멤버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프로파일의 각도를 변경하시거나 멤버를 지나가는 부분에 다른 멤버로 잘라주라는 명령, 멤버 분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조 멤버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구조 시스템 종료를 하게 되면 코너 관리 창이 뜨게 됩니다. 코너 관리에서 내가 원하는 잘라내기 옵션과 잘라내기 유형으로 형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존 용접 구조물 형상보다 스케치가 덜 들어가고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잘려졌고 분할 또한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용접 구조물 구조 시스템 파일을 원형 패턴을 이용하여 패턴을 돌려보겠습니다. 구조 시스템으로 항목을 바꿔준 뒤 패턴 할 축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간단하게 패턴이 진행됐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주는 구조 시스템도 함께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구조 멤버로 지지대를 선택하고 연결될 부분들을 평면으로 선택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품들을 빠르게 추가해서 프로파일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용접 구조물보다 스케치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핸들링하기도 빠르고 수정도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 처리까지 해주면 원하는 형상으로 구조 시스템을 만들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원형 패턴 해보겠습니다. 구조 시스템 선택하고 축 선택해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용접 구조물 피처로 이런 형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선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무거워서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형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2020은 엔빌루프 게시자와 치수 연결, 유동 부품,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 누락된 필렛 참조 복구 등의 기능으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시켰고 도면화 모드, 구조 시스템 등의 기능으로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솔리드웍스 2020으로 한번 이용해 보셔서 설계 업무의 개선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종료 후 설문창에 남겨주시면 추후 이메일로 회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